종필아 가자! JP 고고고! 예,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김종필 TV가 시원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셋의 그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궁합은 휴머니즘. 사자성어 휴머니즘. 예, 우리 김종필 TV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자, 오늘도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와 이보라 변호사, 보라 이보라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그럼요. 주목받고 좋죠. 같이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장 실질 심사. 뭐 TV 등 그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됐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아주 리얼 Q&A. 네. 궁금하게 많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한국갤럽에서 매주 정례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제 지난주 6월 첫째 주 조사는 테마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거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집값 전망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거침없이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장 실질 심사 우리 법률 전문가인 이보라 변호사가 한번 일단 그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면 TV나 뉴스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그 용어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TV를 보다 보면 저희 시부모님이 많이 물어보세요. 저건 예, 뭐니? 예. 저건 왜 저렇게 됐니? 음, 저건 기각이라는데 기각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 법률 용어가 좀 어려워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한자를 번역해서 그렇죠. 쓰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개념들이라서 근데 이제 TV에서 너무 당연하게 이거를 비춰오다 보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인터넷 찾아보셔도 다 똑같은 개념들만 풀이돼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원래 구속 전에 구속의 적부 구속을 이 사람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지 아닌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만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기각입니다. 기각이라는 건 결국은 영장 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석방됐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무죄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걸 왜 법원이 풀어줘? 그러면서 영장 실질 심사 그 담당 판사를 많이 욕하시는 댓글들을 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판사가 우리 입장이 돼버리면 이거를 실제로 석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헌법 정신이나 법치주의의 근간은 그러니까 인권, 네. 그죠?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게 이제 대전제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능사거나 구속이 만능이거나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가급적이면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죄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법률적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죠? 예. 그래서 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심사를 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거죠, 일반적으로.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예, 박수. 박수 보대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얼마 전 이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예, 영장 예. 기각이 좀 하나 있었어요. 네. 예. 서울역 그 묻지마 폭행 네. 사건에서 네. 그 지나가던 분을 얼굴 뼈가 골절이 될 정도로 폭행을 하셨는데 예. 이분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 네. 그런 그래서 뉴스가 이게 있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저희가 네. 약간 그런 공부를 좀 샀거든요. 법이 예. 잘못된 거 아닌가? 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화가 좀 많이 났죠. 이건 웃지만 화는 많이 났어. 이 택도 없는 일이 이건 벌어져가지고. 좀 진짜 좀 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네. 설명을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보라 변호사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이에요. 예. 네. 네. 그 보통 사례 탐구. 네, 검찰이 청구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신청서를 경찰이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된 그런 이재용 이제 부회장 사건들이 아닌 이상은 경찰이 신청서를 쓰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이제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에 피의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경찰들은 좀 이게 혹시나 피해자가 도망을 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뭔가 자해를 하거나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이제 문을 따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체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은 위법한 긴급 체포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지 않는다. 절차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체포는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체포에 그러니까 그 구속의 원인이 된 그 체포 행위에 대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 영장이 기각이 난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할 땐 영장을 다시 그 치면 안 될까요? 네. 예. 뭐, 일단 그죠 이건 예, 적절치 다시 않다. 영장을 예, 쳐서 네. 예, 다시 영장 실질 검사 심사를 또 하면 예. 다른 적법 그러니까 그 지금 위법한 요건들을 좀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킨 후에 적법 요건을 구비해서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재청구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 인용률은 상당히 낮고요. 그와 같은 이제 그 영장을 재청구할 만한 사유 그리고 영장을 재청구할 만한 그런 급속한 이유 그다음에 급박한 이유가 있어야 그걸 네. 받아들이기 때문에 재청구돼서 인용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근데 통상 이제 그 변호사로서 이제 그 조력을 하죠. 법률적 조력을 네,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이제 경험을 해본 바에 비춰 보면 지금 이 사건 말고,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했던 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물론 뭐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네.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또 삼성전자 그룹이 갖는 글로벌 상징성. 시장에서의 상징성이나 이제 그 뭐 관계된 그 사안이나 사람들이나 나라가 많기 때문에 중대하게 이제 보는데 뭐 경험적으로 또 네. 사회적으로 이런 사안은 우리가 한번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창으로 볼 때 네. 한번 이렇게 공유해도 좋겠다. 이런 네. 사안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뭐 직접 경험이든 네.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많이 그 주목을 받거나 회자됐던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서울역 이 건도 예. 그죠 직간접적으로 그죠 관련되신 예. 내용이에요. 예. 예. 사실 제가 아동학대 사건들을 좀 자주 네. 했었었는데요. 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그런 법규도 없었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미약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최근 한 5년, 7년 전부터 아동학대라는 그 범죄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뭐 무슨 사안이라고 사실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전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이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판사님께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인데다가 네. 그러니까 정말 어리고 약한 네. 약자에 대한 그런 폭행이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하셔서 질문들을 좀 더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다른 영장 심사 사건들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도 질문을 하시지만 그런 사건에 비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님께서 좀 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향들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서 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 동안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상세하게 저희가 언급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있어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만약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피해자 측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이제 소명을 잘 하셔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구속을 피하시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가해자를 구속시키도록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호의 뭐죠? 법률사무소. 정호의 법률사무소. 이럴 때 고위권 한 번씩 들어가줘야 돼. 예. 악원은 밀어줘야 되니까요. 직접 체험과 이제 간접적으로 지켜봤던 이제 사례들을 집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이런 사안이 있으면 네. 온라인 세상에서 막 이렇게 그 갑론을박이나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건도 워낙 민감하고 이게 그 폭발성이 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여러 이제 여론 전문가들이나 언론의 반응을 보면 국민 일반은 좀 그냥 구속되는 게 더 온당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교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개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네. 막 이렇게 자기 의견 개진을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느꼈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사안의 경우에도 그 영장실질심사 판사님께서 댓글을 다 보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간의 회자가 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뉴스에 이제 떠오르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응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사실 전화가 불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심사를 할 때 네. 약간 그런 댓글이라든가 네. 국민적인 반응이 약간 반영이 좀 된다고도 볼 수 있나요? 뭐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판사님 입장에서 판사는 사람이니까. 네, 사람인 이상 뭐 그죠? 이런 반응도 이제 여론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우선 순위라든가 일단 법률적인 원칙 그죠? 네. 뭐 그런 걸 기조로 하겠죠. 그러나 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대다수의 견해 네. 그게 이제 이른바 국민 여론이고 네. 그게 집중돼서 소통이 되는 게 이제 언론이잖아요. 이제 네. 뭐 그것도 변별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정량적인 측면, 정성적인 측면, 또 요즘 같이 진영 논리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뭐 국민 상식 이런 것도 보고, 또 뭐 그러다 보면 또 판례도 있고 과거에 그죠? 네, 맞습니다. 해외 사례도 네. 있고 이제 다 볼 텐데, 이른바 이제 여론 재판으로 가서는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거는 뭐 잘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빅데이터 이거를 그 영장 실질 심사에다 포커싱을 해가지고. 네. 빅데이터로 해서 한번 앞으로는 네네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죠 드러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런 소통을 좀 해보면 네. 뭐 트렌드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 또는 또 가끔은 우리가 이제 마녀 사냥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피해자가 또 많이 양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예, 이게 몰이식으로 가서 하나의 어떤 대중적인 합의의 일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예, 그런 조작을 하는 것들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있어서 그렇죠. 여론 조작이라는 게 있죠 또. 관심이 좀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랑 네. 좀 연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예. 한번 주제를 정해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다음 공동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한번 저야 영광이죠. 이분이 그 네. 아주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라 이렇게 네. 프로젝트 이런 걸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나는 거. 네. 그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과제를 하나 냈는데요. 이제 좀 조언도 듣고 해서 사실은 그 N번방에 대한 수사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계속 그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사실은 그 대상에 되는 사람들을 그 모집하는 여러 온라인 댓글들 게시판 이런 것들이 다 글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네. 예, 사전에 그걸 수사를 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 방법들이 사실은 너무 약간 노후화됐거나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방대한 양을 수사를 못해요. 이거를 한번 네. 자동화시키고 인공지능으로 좀 포착을 하자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붙으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게 좀 뭐 이렇게 네, 선물? 뭔가 선물, 예. 예, 선물을 제가 좀 지난번에 선물 말씀하시더니 뭐 아직 지금 아직 근데 취업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요. 배달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네네. 예.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준비해 오신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우리 토크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죠? 글쎄 이게 약간 국민의 여론은 삼성을 건드리면 우리나라에 좀 그 산업에 미치는 타격? 타격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약간 감싸기가 여지껏 있어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여론 한 축이 분명히 또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법과정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네,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전제죠 사실은.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고려 요인들도 있고 그 옛날에 이제 이건희 삼성 회장도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또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당대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계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고려할지. 그래서 이제 법률가의 최종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그 근간인 삼권 분립. 그러니까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글로 법적으로만 넘기는 건 그 공동체의 역동성이나 균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사전에 자율적으로 또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극복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요체긴 한데요. 자 이제 어쨌든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일단 오늘은 여기서 얌전하게 네. 예, 점잖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